네, 일단은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회원분이 이제 아침 브리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좀 매매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근데 저희도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너무 네, 감사한데 사실 좀 힘들기도 했고 네 아침에 근데 힘들어도 이제 그걸로 굉장히 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수익이 난다 그럼 너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좀 여러 가지 저희한테는 저는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셨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브리핑했다가 이제 불려가서 얘기도 듣기도 했고, 네. 어쨌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방향이 조금 저는 이제 원래는 그 회사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한 일이 많이 없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가 뭔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도 사실 없고 기여를 했던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게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먼저 뺐어요. 왜냐면은 다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생겼는데 이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네. 일단 카피 트레이딩이 뭐냐면은 트레이더들의 이제 일별, 월별 수익률을 다 오픈을 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트레이더한테 똑같이 매매가 되게 카피를 거는 그런 게 이제 카피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브리핑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시간에 또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직접 매매를 하기보다는 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겠다. 사실 네, 저도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손실을 보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 의장님도 진짜 어떻게 해도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회원들이 청산을 당하는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강하게 얘기를 하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회원들을 보면서 좀 이분들이 진짜 10월 11일 날 떡락을 할 때도 사실 전 차트를 그때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 회원들이 손실을 이게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이제 회원들이 이제 청산이 많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걱정도 하고 사실 진짜 최근에 가장 큰 역대급으로 단시간에 많이 빠졌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고 어쨌든 카피 트레이딩으로 이게 뭐 100% 회원들이 수익이 날 수 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뭐 카피가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 이제 저보다 매매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매를 워낙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침 브리핑을 말하셨지만 이제 아침 브리핑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진짜 아이의 자율주행처럼 정말 알아서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회사가 제일 장점이 뭐 투자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가 이제 저희 방향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방향도 하나 추가를 해놓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활을 걸어서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어쨌든 저희는 이 제가 소속한 뭐 제가 만든 팀은 아니지만 제가 소속한 팀이 되게 뭐 홀짜 가듯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선물 매달 대회를 하고 있지만 이 세계대회 말고도 저는 항상 매달 대회를 하거든요. 대회 안에서도 항상 진짜 50%가 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50%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힘든 일인데 저희 이 팀 안에는 진짜 50% 이상 수익 나는 사람들 수익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저도 카피를 걸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진행을 해봐야겠고 또 뭐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방향을 작년 11월에 생각을 했어요. 제가 5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어쨌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 회사 대표님도 원하는 거지만 어쨌든 오늘 온 사람 우리 회원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쉽고 편하게 수익이 나야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아침 브리핑도 하고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 힘듭니다. 아침 브리핑. 진짜 어디 갈 때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6시 반에 일어나서 하는 게 물론 뭐 제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회사에서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봤던 거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네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걸 예전에 한번 말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망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대회전을 했던 게 동학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네, 1894년에 이제 우금치 고개에서 마지막 전투를 이제 일본군과 하게 되는데 이때 참전한 농민군이 2만에서 3만 명 정도였고 관군하고 일본 연합군은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인원 차이가 10배가 넘는 숫자였죠. 우리 농민들이 10배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농민들은 주로 쓰는 무기가 창, 칼, 죽창, 농기구들을 들고 막 나간 거죠. 그렇지만 일본군은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을 했었습니다. 인원이 10배가 많았지만 이제 무기가 달랐던 거죠. 그나마 이제 몇 자루 있던 위에 보이는 총, 저 화승총이라는 거는 화약에 이제 불을 붙여갖고 쏘는 총 있잖아요. 네, 그런 구식총이었고 사정거리도 60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여기서 쏘면 저 편의점 그 정도까지밖에 나가지 않는 총이었죠. 네. 하지만 일본군은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스나이퍼 900m가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런 총과 기관총 그런 신식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이제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광군과 일본인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민군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싹 다 죽은 거죠. 인원이 10배가 넘었는데.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이제 완전 무장을 한 차트를 그리는 세력은 이제 그 세력과 싸우려면 정면 승부를 하면 이제 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그들은 이제 차트를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고 돈도 많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마음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 저희 EX와 함께 하시면 이제 원래는 총과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카피 트레이닝으로.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어쨌든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어쨌든 도전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지금 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것 또한 사실 아침 브리핑 할 때 좋아요를 많이 눌러달라고 했잖아요. 좋아요도 안 누르고 끝나니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라이브도 제가 진짜 이때 전 이 오후 브리핑 이걸 하는데도 마지막에 3명 들어왔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준비해갖고 했는데 3명밖에 안 들어와. 시간 낭비잖아요. 다른 일을 하는 게 맞고. 이 브리핑을 할 때도 이 관점을 얘기한다는 게 진짜 굉장히 부담스럽고 창피해요. 진짜 이거 올리는 게 저는 사실 돈 줘도 하기 싫은 게 사실 브리핑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롱 아니면 숏 2가지밖에 없잖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어떤 그 안에서 틀린다고 하는 게 뭐 틀린다는 게 저는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올라갈 길 내려갈 길 2가지를 다 생각을 해놔야 돼. 그리고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2번째 전략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브리핑이라는 걸 하게 되면 틀렸다 맞았다가 이게 딱 결정이 돼버리고 또 뭔가 애매하게 쓰기는 또 알아들이기가 어렵고 하여튼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굉장히 부담되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하거든요. 이때 8월 14일 날도 이때 라이브에서 했습니다. 이때부터 빠질 거다. 현물을 다 팔았다. 라고 했는데 강의 때도 얘기했고 근데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쨌든 전 저 때 다 팔았었고 저 때 다 팔았다고 얘기도 했고 다 했습니다. 저 때 시점이 언제였냐? 8월 14일 저 물론 이 올라가는 건 진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제가 틀렸어요. 그건 맞는데 어쨌든 이쯤 되면 다 팔아도 되겠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데 어쨌든 저렇게 생각한 근거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또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때 당시에 14일날 저때 현물 가격이 비트코인 1억 6천, 이더리움이 650만원, XRP가 4,500원, 도지가 340원. 저때 올라갈 때에는 사실 상승장이 딱 오면은 다 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확신이 막 점점 들면서 이제 자꾸 막 이제 계산만 하겠죠. 이게 얼마가 얼마가 되는구나 막 이런 희망에 찬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정말 매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분할로라도 항상
뭐 반을 팔든 혹시라도 뭐 안 좋은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에는 반을 팔든 10%를 팔든 이런 식으로 조금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젠가 또 이런 데 물려요. 네. 어쨌든 네. 그 과거의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 수밖에 없죠. 네, 비트코인의 역사를 잠깐 살짝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 보신 분 다 보셨나요? 본 적 있어요, 다? 다 봤어요? 아니에요? 아, 네. 네, 일단 비트코인의 역사는 2008년 10월 30일 날 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이제 이메일로 9자리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가 가동된 건 2009년 1월 3일 나카모토가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거래가 됐던 건 아니에요.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되고 1년 넘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없었고 최초로 2010년 3월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 오픈됐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를 또 알고 가야 되죠.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비트코인이 새로 채굴되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가 시작된 건 17년 7월 14일이었고요. 더 과거의 차트를 보시려면 이제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건 이제 11년도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전 거를 보려면 이제 스탬프 차트를 봐야 되는데요. 이건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일어났던 그 시점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네,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여기서 언제 변동폭이 제일 커 보이시나요? 네? 4차요? 아니 여기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 분도 계신데 다르게 얘기를 하시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차수별로 이제 변동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차가 변동이 제일 작아 보였지만 가장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볼 때는 거의 그냥 이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네, 그 2달러부터 1163달러까지 5만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 반감기가 시작되고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 2차가 또 시작되죠. 다음을 보시면 네, 2차 반감기가 또 시작이 되고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3차가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3차가 시작이 되고 또 상승이 나왔고 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4차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 네, 지금 이런 단계인 거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요? 네? 상승? 지금 다시 보시면은 너무 네, 상승과 하락. 보통 이제 앞에 다시 보시면 상승하고 다음 반가기 전에 하락을 했고 또 2차 이후에도 상승하고 하락을 했고
그럼 다시 한번 4차로 와서 상승하고 그 다음은 뭐죠? 네, 하락할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긴 해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 또 다시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점과 고점을 이제 제가 수작업으로 일단 이걸 체크했는데 이게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어쨌든 1차 반감기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5차는 이제 그 28년 3월에서 4월경에 이제 반감기가 다시 올 거고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한 기간을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은 네, 일단 저점부터 이제 고점까지 3년 259일 동안 이제 상승을 했고 이제 저 고점부터 또 저점까지 409일 이 9일 동안 조정이 진행되고 바닥이 나왔고요. 또다시 상승을 이 바닥부터 2년 337일 동안 거의 3년이 이제 1095일이잖아요. 네, 28일이 빠진 1067일 동안 상승을 했고 또 이번에는 정확히 365일 1년 동안 하락을 했고 그 다음은 네 1095일에서 38일이 빠진 1057일 동안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이때는 좀 초과가 됐지만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다음에도 1년 12일 동안 377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은 네, 3년에서 47일 빠진 1048일 동안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죠.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이 규칙이 그대로 되면 1년 정도 하락을 하고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3년, 1년, 3년, 1년, 3년, 1년 공교롭게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왔던 거죠. 네. 네. 어쨌든 뭐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 파동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상승이 사실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 10,000달러부터 이제 상승이 올라온 파동이 역대급으로 가장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규칙을 깰 가능성도 있다. 이걸 좀 열어둬야 돼요. 이게 이런 부분이었으면 뭐 이런 규칙을 뭐 다른 의견이 없이 일단 좀 더 크게 봤을 텐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걸 좀 잘 알아주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하락을 봤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캔들 쭉 올라가면 이게 저희 EX 차트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 채널 이런 게 있죠. 트렌드 라인. 네, 이게 채널 캔들 하단에 추세선을 긋고 이제 복사하고 불어넣기를 해서 이 선을 그대로 이으면 이게 이제 그 트렌드 라인이 되거든요. 이 상승 트렌드 라인에서는 이게 좀 어렵죠. 어려워도 좀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주세요. 네, 상승 채널에서는 이 하단 채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이제 70%예요. 응? 네, 이건 그냥 15번봉 그냥 아무데나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걸 알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70%, 이 위에가 깨질 가능성이 30%,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할 때는 하락 채널에서는 반대로 이 위에 채널 상단을 깨고 올라갈 확률이 70%, 70% 그리고 이 밑에가 떨어질 확률이 30%.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8월 14일 날 하락을 봤던 이유 중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제 그 일봉 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큰 봉으로 봐야 돼요. 단기 추세를 볼 때에는 1분, 5분 봉, 15분 봉 이런 걸로 보는데 저희 차트는 이제 1시간 봉으로 되어 있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매매를 할 때에는 큰 봉으로 이제 추세 방향을 파악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 방향대로만 매매를 하는 게 제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추세인지 어떤 방향이 나올지 큰 방향을 정해놓고 이제 낮은 분봉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일봉에서도 그 네, 캔들 아까처럼 하단의 추세선을 긋고 이제 복사를 해서 상단으로 놓으면 이게 지금 일봉이랑 엄청 큰 거 여기 15,000달러고 126,000달러 이 큰 봉이에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큰 추세 이런 신기하게도 이런 그 고점과 저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참 신기하죠. 네. 어쨌든 이럴 때에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70. 하락 갈치. 하락 70. 70. 하락 30. 상승할 때는 70, 네, 이거 거꾸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상승할 때는 하락 70. 네, 70. 네, 70. 이때가 이거 찍을 때에도 11만 3천 달러였어요,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저는 이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거 곧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어디야? 아, 그래서 제가 팔았던 데가 여기죠. 아, 채널 상단에 다가왔고 올라가더라도 얼마 못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은 이 밑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해서 이때부터 저는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팔았죠. 근데 저는 저때 다 팔았습니다 라고 강의 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겠죠 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왜냐면 그때 좀 추세가 막 펌핑도 나오고 알트들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팔았다라는 얘기와 샀다라는 그 말이 사실 그냥 팩트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도 계속 못 놓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는 건 없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뭐 무조건 팔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팔았다, 다 팔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도 그냥 넌 팔았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추세로 저는 이 작년 11월부터 이 추세를 계속 긋고 기다리고 있었고 고점을 언제 나올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좀 복잡해요. 이게 원래 어려운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채널이 나오는데 이 채널을 피보나치라는 걸로 찍으면 이게 이름도 어렵죠. 피보나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0.5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 채널 시작과 끝을 찍으면 0.5라는 건 그냥 50%라는 거예요. 이거의 절반. 여기는 38.2%, 0.382. 여기는 618. 그러니까 61.8% 이런 백분율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것 또한 네, 작년에 찍은 거죠. 네, 11만 3천 달러. 이때부터 저는 언제 살지를 제가 팔았으니까 언제 살 거라는 계획을 가졌냐면 네, 통상적으로 여기는 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도 작년에 만들었던 그대로 지금 쓰는 거예요. 11월에 말을 했어요. 여기는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8만 3천 달러죠. 물론 여기서 더 빠졌지만.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0.5랑 618.
이 구간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는 자리거든요. 저희 그 고야 라인처럼. 어쨌든 382, 0.5, 618 이 세 구간이 가장 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물론 정확한 이 가격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여기를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반등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구나. 네. 어쨌든 저 구간 이 가격을 잘 어쨌든 봐주세요. 저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는 구간이 5만대까지도 열어놓을 수밖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 100%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11월 여기 찍으세요. 네,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 있었고, 이제 얼마 못 가서 11월 17일 날 채널 하단이 뚫렸죠. 실제로 뚫렸죠. 그리고 그 다음 또 11월 25일 날 보면 아까 말했던 그 1차 자리가 왔죠. 네, 이때 이제 완전 이탈됐고, 이 채널 이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이걸 뚫린 순간 저는 이제 판단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현 시점이고,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인을 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이제 보시면, 네, 저기를 이제 또 짝대기로 그어봅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 라인이 또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거를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아까 그냥 그거 확대한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락, 이 트렌드 라인 안에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락할 때는 어떻게 했죠?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채널이 또 완성된 게 아니면 바뀔 수도 있어요. 새로 그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채널이 맞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70%.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네, 여기가 됐든 아니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이탈하든, 여기서 그냥 뚫고 내려갈 확률은 30%밖에 안 되고, 지금은 어쨌든 여기서 바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빠졌다가 이탈을 하거나.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간당간당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저 채널 상단을 뚫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게 뚫린다고 하면, 이 채널이 맞다라고 하면, 네,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와 똑같이 피보나치를 찍어본다고 하면 98,000, 103,000, 108,000 이런 구간들이 이제 저항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지금 뚫는지 살짝 삐져나왔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요.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방향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 3년 상승, 1년 하락 그 주기와 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했다가 불려갔었죠.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지막 탈출 기회. 회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좀 보수적으로 하세요.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고맙게 나와주고 탈출 기회가 나와주면 좀 보수적으로 좀 혹시나 현물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네, 좀 보수적으로 좀 덜어내든 네? 얼마 좀 상승.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 말한 이 세 구간이 사실 제일 유력한 구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만 알고 있는 뭐 필살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고야 라인 같은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차트가 심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자리를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항이 되는 거고 예, 뭐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피보나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38이라는 그 구간을 아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차트는 원래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의 네 아무튼 지금 저런 상황이다. 제가 이제 네 거의 마지막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부분이었던 브리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침에 아까 얘기했던 아침 브리핑을 했던 거를 네 보여드리면은 네 마지막 1월 20일 날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고 네 이때 좀 원래 짧게 쓰는데 굉장히 성의 있게 썼죠. 길게. 네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또 열심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으로 썼던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1년 6개월 하면서 처음으로 썼던 단어를 쓴 게 있는데 네 이 단어를 처음으로 썼죠. 그때 팔았다고 했고 저는 네 처음으로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리고 XRP 도지도 마찬가지 처음으로 분할 매수라는 말을 썼고 네 이 단어를 썼던 게 사실 몇 년 전에 또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22년도 6월에 네 이제 친구한테 친구가 이제 코인을 살 때 되면 연락을 해달라 그러고 해가지고 원래 카톡에 있는데 카톡은 다 핸드폰 바꾸면서 지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22년 6월에 이때 처음 분할 매수를 단어를 처음 썼고 그 이후에 처음 쓴 거예요. 지금 이번에 쓴 게. 네. 저 22년도 6월에 이제 리플이 430원, 비트코인이 3,400만 원, 뭐 이더리움이 170만 원. 네, 이 정도 가격이 있었고 도지는 79원.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얘기했었죠.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사지 못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꼭대기에 물렸어요. 계속 떨어질 거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꼭대기 이제 막 그때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제 떨어질 때 됐구나 그때 생각을 했죠. 어쨌든 이 친구는 네 지금 고점에 아직도 물려 있고 네 아쉽죠. 네 그리고 또 한 명한테 네 또 다른 친구한테도 이제 얘는 되게 착한 동생이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써줬죠. 네 이제 이 친구도 샀어요.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팔아서 지금 또 들고 있어서 수익이 많이 깎였죠. 좀 아쉽죠.
네. 어쨌든 저 때에 사실 사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69,000달러에서 이제 15,400달러까지 빠졌던 시기거든요. 77% 하락을 했던 시기고 사실 그냥 남이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리고 저 때에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굉장히 탐나는 자리였긴 하지만 어쨌든 딱 제가 문자를 보냈던 시기가 이 노란색 이 짝대기가 있던 시기였는데 저점이 아직 다 나오는 시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는 분할로 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 때에도 바로 바닥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와중에 거기서 또 30%가 빠진 거예요. 바닥까지가 160일 동안. 네, 그렇다 보니까 엄청 그 처음에 문자했던 놈이 욕하더라고요. 네가 사라고 했을 때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니 걔가 들어간 데가 여긴가 그래요. 네, 계속 떨어지면서 한다 떨어지면서 하다가 꼭대기에 네, 어쨌든 저런 상황이 있었고 네, 지금은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구간은 이제 현물을 분할로 매수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이라는 거. 네, 정말 이게 지금 끝나는 장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후에 그 시장이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갑자기 온 이런 타이밍이 아니고 굉장히 저는 오래 기다렸던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탑승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여기에서 팔면서 이거를 그때 그린 거예요. 아 여기 오면은 이걸 그때 생각한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이게 갑자기 막 떨어지니까 여기서 사면 좋겠다고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팔면서 생각을 한 거라고요. 여기서 아 이게 어디쯤 오면은 사라고 브리핑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그랬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도 폭이 엄청 크죠. 근데 진짜 네 어쨌든 지금 이 다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네 장기 관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오늘 쓴 게 아니고 11월 지난번에 써놓은 거예요. 3년 상승 1년 하락 그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번에도 지켜주고 내년 10월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등이 여기서 채널 이탈하면 상승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70%라고 그랬잖아요. 뚫고 올라가면서 반등이 충분히 나오고 다시 또 빠지는 이 그림일 가능성이 하나를 보고 있고 그 다음은 네 여기서 바로 한 번 더 8600 현재 저점을 깨고 그 뒤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방향 잠시만요. 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아닌가? 지금 저점이 좀 깨질라는 말. 씨 깨졌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지금 이게 1번으로 가냐 2번으로 가냐 그 지금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라이브로.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안 보이겠죠? 추세선이 지금 추세선 근처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깨지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 이거를 깨지지 않고 노란선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네, 어쨌든 노란선을 지키고 올라가면은 이제 이 채널을 벗어났다. 그럼 저 방향대로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자리이긴 한데 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물 들고 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해요. 지금이 그냥 횡보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 트렌드 라인을 벗어났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없구나. 네. 어쨌든 이게 지켜져야 지금 알트도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어쨌든 이 역대 최고점 12만 6천 달러를 넘을 확률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90% 이상. 네? 계속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상승 1년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게 내년 10월. 근데 그거는 뭐 무조건 지켜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혹시 최악의 상황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악 앞에 상승과 하락을 보면 진짜 아무리 길어도 내년 9월에는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잖아요. 아무리 길어져도 여태까지 하락을 보면 사람들이 막 하락이 아무래도 길게 느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바닥이 나온 건 1년이에요. 1년 부근인데 이번에 또 하락하면 막 한 3년 하락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정확하게 바닥이 나온 건 그냥 1년 남짓이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봇 같은 거를 자동 매매 테스트를 해도 롱은 데이터가 좀 더 좋게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숏은 아무래도 기간적으로도 짧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 롱에 비해서 아무래도 숏은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정말 긴 기간 동안 빠진다고 해도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뭐 정리를 이번에도 못하거나 지금도 못하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기간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다음에 그 주기를 만약에 지켜준다고 하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 구간을 돌이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지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을 잘 넘겨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단기 관점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8600을 한번 깨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깨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두 번째 이것도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 11월 지난달 강연할 때. 근데 이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도 써놨어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지 않고 8600이 깨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미리 써놓은 거죠. 언젠가는 깨질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로는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반등이 만약에 충분히 나와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 그 일부를 매도를 하던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진짜 만약에 이 10만 부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때 진짜 좀 욕심 좀 내려놓고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진짜 과감하게 일단 좀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 번만 더 들어줄 수 있나요? 어쨌든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은 거를 하면 고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지만 이제 고 레버리지를 만약에 20배를 썼어. 20배를 써서 한 번은 20% 수익이 나고 한 번은 마이너스 20% 손해가 났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죠. 한 번씩 번갈아 가서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면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960만 원이 되고 또 5번을 반복을 하면 이제 815만 원이 되고 10번을 반복하면 665만 원이 되는. 근데 이게 한 번 수익 나고 한 번 손실이 나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네, 실상으로 까보면 이렇게 된다. 거의 반토막이죠. 10번만 해도. 네. 그리고 시드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세계 1위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 전 세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드만 넣고 이제 선물을 하실 때에는 이제 더 큰 돈을 버는 건 결국에는 현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로는 이제 시드의 진짜 1%에서 10%까지만 사용을 하셔서 네,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항상 수익이 나면 출금을 해서 시드를 네, 계속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고 저 시드가 사실 실력이고 저도 이 회사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는 선물의 시드가 전 딱 명확하게 하거든요. 원래 그 전에는 2천만 원으로 했어요.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에. 근데 회사를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 월급보다 큰 금액을 손절을 한번 나가니까 진짜 회사가 다니기 싫더라고요. 뭔가 막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이유를 찾게 되고 아 내가 회사만 출근 안 했어도 막 이런 핑계거리만 생기고 또 월급 이상의 손절이 한번 나가니까 회사를 다닐 의미도 못 찾겠고 그래서 진짜 시드를 줄였어요. 많이 줄여가지고 아 지금 내 상황에 이 시드는 맞지 않구나 해가지고 시드를 줄여서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그 시드를 잘 찾아서 이게 손절을 잘 못한다 손절이 잘 안 나간다고 하면 시드가 큰 거예요. 진짜 마음 편하게 진짜 한 10% 손절이 났는데 어째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내 시드인 거고 그걸로 오히려 낮은 걸로 해보고 조금씩 올라가야지 갑자기 막 1억으로 하면 정말 이게 갑자기 내가 100억으로 했어. 내가 1억을 손절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냥 존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익이 나도 10%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수익이 1%만 나도 1억이 플러스야.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 그릇에 맞지 않는 시드라는 거. 그래서 본인 그릇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낮은 시드로 하면서 수익 난 거를 빼고 하면서 아, 내가 이제 더 큰 시드로 해도 안정감이 든다라고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시드를 올리는 거고 무작정 그냥 오자마자 뭐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만 하면 정말 그거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드를 잘 찾으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네, 매매 고수가 되는 3단계 방법. 네, 처음은 네 이제 내 문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겠죠. 내가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 문제가 이제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단계. 저도 겪었고 이제 이런 단계를 겪다가 네 이제 점차 내 문제가 이제 뭔지 알아가는 단계를 겪으면서 네, 이 매매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손절을 안 한다든지 뭐 물을 탄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을 잘 인지하고 하나씩 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는 단계. 이제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이제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이 3번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단계들을 최소화해서 꼭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네, 매매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